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은 건물들이 모인 도시로 바뀌었다. 효율과 편리, 속도를 위해 집도 바뀌어갔다. 아파트라는 말이 곧 집을 의미하는 시대. 옛 집을 지키고 살던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고택이라는 거는 옛날 거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고택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좀 있어야 되고 나도 갈등이에요 사실. 또 한옥이 주는 단점도 있지만 또 한옥이 주는 그런 포근함이라든가 여유를 주는 그런 것들에 비하면 한옥이 불편한 거는 사실 그거는 뭐 한편으로는 감내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 한옥집에 살았을 때 어머니들의 그 불편함을 봤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기억을 하고 추울 것이다, 공간이 불편할 것이다. 아름답지만 불편한 공간.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보존해야 할 공간이라 생각되던 한옥. 그 한옥이 신기술과 함께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획일적인 건물로 가득했던 도시에 다시 한옥이라는 이름의 문화가 스미고 있는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한옥마을. 한때 주민들이 떠나가 적막하다시피 했던 한옥마을엔 요즘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고즈넉한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나무 대문과 기와. 사람들이 옛 동네에 이처럼 모여드는 건 한옥이 주는 분위기 때문이다. 한 20몇 평 되는데 이게 지금 공실이에요. 여기가 옛날에는 이걸 이제 한복집을 했었고 지금은 공실인데. 새 건물을 두고 굳이 옛 한옥집을 찾아 나선 한 세입자. 오래전 지어진 한옥들은 손봐야 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게 이제 좀 한옥이라는 건 손을 좀 보면 또 깨끗하게 되니까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은 계란개화로 좀 이런 번거로움까지 감수하고서라도 한옥을 얻고 싶다는 홍석 씨. 한옥만 고집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그는 한옥에서 새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한다. 미용실인데요. 미용실인데 한옥에 아직까지 미용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옥에 미용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도 많이 뭐 전통 차나 아니면 뭐 카페 같은 경우에도 한옥에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편하고 세련된 현대식 건물을 떠나 한옥을 찾는 사람들. 왜 다시 한옥일까?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또 국내 분들도 여기 동네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찾는 사람들이 꽤 많고 또 뭐 인터넷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뭐 단시일 내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멀리 가야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마을 당산과 마주한 이 마을엔 나란히 자리한 고택이 있다. 정순왕후 생가와 맞붙어 있는 이 고택의 이름은 김기현 가옥. 옆에 자리한 정순왕후 생가의 작은 댁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이어져 있는 이 고택의 주인은 김기현 씨다. 그는 경주 김씨 집안 김연의 후손이기도 하다. 19세기 중반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고택은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다가 1987년부터 후손들이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옛 모습 그대로 두고 살기엔 불편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곳 사랑채에는 아직도 아궁이를 그대로 둔 방이 몇 개 남아있다. 장작을 패고 불을 지피는 것만으로도
김기현 씨의 반나절이 훌쩍 지나간다. 그나마도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비하면 사정이 많이 좋아진 편이다. 내가 처음에 이 집에 와서 불을 뗐을 때 하나도 제대로 나간 때가 없었어요. 왜 고래가 맥히고 오랫동안 누지고 또 굴뚝이 어떻게 되고 그런 상태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면서부터는 집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힘들어졌다. 그저 살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고쳐 지내왔다. 여기 일부를 갖다 저기 그게 깨지고 동파되고 해가지고 이게 녹음을 맡다나 맨날 그렇잖아요. 뚝 무너지면 지구멍이 뚝을 붕괴시킨다. 그래서 기와 하나가 깨지고 오면은 벌써 물이 새기 시작하고 뭐하고 그런 거는 삽으로 막을 걸 삿가래로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소술 대문 옆으로 길게 돌담이 뻗고 담장 위로는 고운 추녀가 보인다. 지붕선은 유려하고 넉넉한 마당을 안고 일자형으로 행랑채와 사랑채가 앉아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1년 4계절을 품는 집. 하지만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선 감당해야 할 것도 있다. 겨울에 추운 게 겨울만 빼놓고는 세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거보다 천상이 없죠. 이건 천상이죠. 시골이라는 건 다 그래요. 한옥이라는 건 다 그렇고. 근데 겨울은 결국은 돈과의 싸움 같아요. 선조 때부터 갖고 오던 이 집은 요즘 한옥 체험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김기현 씨는 한옥 내 양식 화장실과 부엌을 새로 단장했다. 주인 부부야 불편함을 감수하고 산다지만 손님에게까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법. 옛 모습 그대로 이 고택을 지켜가는 일과 식구들이 생활하는 집으로서 기능을 갖추는 일. 그는 늘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고민 중이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다. 지금 신택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있잖아요. 부연해서 기단을 좀 넓힌다든가. 이제 고택이라는 거는 옛날 거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건 또 그런 데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체양을 했고,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멋이 없어지니까 이걸 베끼라고. 고택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이건 좀 있어야 되고. 나도 갈등이에요, 사실은. 나는 그렇더라도 어느 후손이 이렇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착잡하다. 한옥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가진 집이란 불가능한 것일까? 북한 산자락, 천년고찰 진관사를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는 새로운 마을 하나. 이 마을은 최근 들어 화제의 중심이 됐다. 마을 전체가 한옥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세우고. 그중 몇 채의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강성목 씨. 오늘 이 집은 벽체 공사가 있는 날이다. 그래 좀 올려. 전통 방식대로라면 나무 사이 홈을 파 넣어야 하는 것을 기중기를 이용해 한 번에 넣고 있다. 그래서 전통 건축에서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방제를 하는 거를 홈을 파갖고 집어넣는데 그 과정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에 기밀성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인방제, 수장제를 미리 조립을 한 상태에서 양쪽 기둥에 한꺼번에 크레인을 기중기를 써서 집어넣기 때문에 기밀성 확보도 됐고 기존
공정보다 한 50% 이상 향상된 그 공법입니다. 그간 한옥은 목재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아 적지 않은 공사비가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공사비가 상당수 절감됐다. 또 다른 공사 현장. 내부만 놓고 본다면 이 집은 아파트와 다를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비싼 공사비와 더불어 한옥 건축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됐던 난방이나 생활 편의성 문제를 새로운 공사 기술, 공간 배치, 그리고 신자재 개발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통 방식의 화장실은 뭐 바깥에 있어야 당연한 건데 요즘은 이렇게 현대식으로 아파트나 빌라에 맞게끔 창문도 아까 보셨지만 그쪽은 목재문이었는데 여기는 하이샤시로 해서 문을 만들었고요. 당연히 외부 창은 전통 창으로 만들어서 모양은 다 같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한옥에 사는 멋스러움과 아파트에 사는 편리함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강성목 씨 역시 이곳 한옥마을에 집을 지어 살고 있다. 한옥마을이 조성되는 초기 거의 1세대로 집을 짓고 들어왔다. 대들보와 지붕이 이어지고 창틀까지 나무로 된 2층 한옥집. 하지만 부엌의 구조나 시설은 아파트와 다르지 않다. 식구들이 모이는 거실 역시 마찬가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당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옥으로 이사 오면서 그는 물론 가족들의 생활 역시 많이 바뀌었다. 어느 날에 우리가 한옥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죠. 아파트 문화에서 생기는 이웃 간의 갈등이라던가, 그다음에 아파트 문화의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집이 이제 순환이 안 되면서 공기가 순환이 안 되면서 생기는 현대적인 어떠한 그런 병들도 생길 수 있는데, 한옥은 자기가 원하면 충분히 친환경으로 집을 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신한옥이 또 많은 사람들이 신한옥으로 해갖고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현 세대들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주택으로서의 신한옥을 위한 기술은 다양하다. 수원시에 건설 중인 한옥기술전시관. 여기는 말 그대로 신한옥을 위한 각종 건축, 건설 기술과 자재가 총집합된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4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지는 이곳은 올해 6월 완공 예정으로 한옥의 구조와 역사, 과학적 분석 내용 등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시설로 꾸려지게 된다. 이곳에는 한옥 건축의 전통과 현대 건축의 첨단 기술이 서로 맞물려 있다. 목재끼리만 접합하던 것을 견고함을 위해 접합 부분에는 철제 볼트를 사용하는 식이다. 기술 개발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 건축 비용 절감과 살기 편리한 주택 건설에 맞춰져 있다. 한옥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옥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유지하고 싶지만 한옥 공사를 하는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한옥을 일반인이 사는 주거의 건축물로서 하였을 경우에 그 건축물이 가지는 성능에 대한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현대인의 삶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일반인이 최대한 살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그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옥의 가장 큰 단점으로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 바로 난방 문제. 이 단열재는 여기는 중요하니까 빼먹지 말고
그리고 여기 그 전기선이 있는 데는 꼬박꼬박 다 채워놓고. 오늘은 난방을 위한 벽체 단열재 공사가 있는 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외풍을 막아주는 기밀성 향상을 위해 벽체 내부에는 단열재가 따로 들어간다. 그 외에도 투습 방수지와 석고보드 등 몇 겹으로 자재가 사용된다. 우선 기둥과 벽체의 접합에 쓰이는 기술을 보면 단열재 처리를 한 후 합판, 내부용 투습 방수지, 그리고 석고보드의 순서로 마감한다. 이런 건식 방법에는 또 하나 장점이 있다. 바로 작업 시간의 단축이다. 요건 건식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 일정이 빠르죠. 또 하나는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이게 건식 공법이기 때문에 그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겨울에 사실상은 겨울에는 물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외벽 쳐놓은 게 한참 추울 때 공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옥 건축의 공정에서 까다로운 것 중 하나가 또 지붕 기와 공사. 이 부분 역시 새로운 공법으로 기와의 탈락 및 변형을 방지하고 시공 기와 역시 그 무게를 줄인 경량 한식 토기와를 사용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공법은 석가래 위에 개판을 깔고 그 위에 적심이라는 목재를 대고 또 위에 강에 다짐하고 흙이 들어간 다음에 기와를 얹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한 그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단열재하고 목재상하고 합판밖에 안 들어가서요. 또한 이 밑에 그 방음습지를 깔았기 때문에 누수대에 대한 것도 일단 한 번 더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각재 위에 나사못으로 다 고정하였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도 적게 되고 또한 무게가 적게 되니까 이거로 인해서 지붕의 공사비도 줄게 되지만 목재가 줄어들면서 공사비가 또 줄어드는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공법이죠. 지붕에는 신한옥에 적용된 특허받은 건식 시공이 적용됐다. 기와 아래 차례로 기와 상거리, 방습지, 합판, 그리고 단열재가 들어간다.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단열 기능도 높아진다. 이 건물의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붕 하중을 가볍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량화가 되다 보니까 풍하중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무거우면은 기둥을 눌러줘서 그게 버팀이 될 수가 있는데 지붕이 가벼우니까 이게 횡력에 약할 수 있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철물을 사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횡력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게 해둔 거죠. 또 하나 초석 하부와 상부 기둥 접합부에는 핀을 삽입했다. 지붕은 가벼운 대신 기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법의 특징은 기초와 초석 기둥이 구조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초석과 기둥 사이 핀을 넣어 목재를 고정하고 용접으로 접합한다. 중층 상하부 역시 철관을 삽입해 있는다. 이런 방법으로 구조와 이음이 견고해진다. 이 모든 기술은 기존의 한옥이 지니고 있던 핵심 건축 양식이나 외관적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한옥 기술 개발의 어려움이다. 하지만 한옥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한옥 자재 개발 역시 잇따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통 창호다. 전통 한옥의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능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하드웨어 창호 철물들은 이미 기능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기존 고건축이 갖고 있는 창틀은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전통 한옥에 맞게 개선을 시키고 바꾸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적용된 신한옥은 어떤 모습일까? 한옥으로 이사 온 지 1년. 그 전까지 내내 아파트에 살았던 허성경 씨는 한옥 생활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옥에서의 삶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무엇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창으로 이렇게 다 사방팔방의 창으로 보여지는 바깥 경관도 좋고, 그리고 누웠을 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위에 석가래가 다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누웠을 때 이 위가 그냥 천정이 아니라 허연 천정이 아니고 이 나무 석가래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천장은 벽이 아니라 나무 석가래가 그대로 보이는 구조로 마감했다. 거실에는 벽난로를 두어 난방을 보완했고, 부엌은 아파트에서 사용하던 그대로 현대식 부엌을 가져왔다. 부엌 창 역시 안쪽은 셋이지만 바깥쪽은 전통 창으로 했다. 나무 계단으로 이어진 2층에는 자녀들의 방과 가족 공용 공간이 자리한다. 같은 2층 한옥이라도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 것도 한옥 건축의 장점이다. 무엇보다 집안 내부가 서로 연결돼 있어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허성경 씨 부부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은 마당이다. 사시사철 창을 통해 계절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옥으로 옮기고 나서 달라진 것은 마음의 여유다. 같이 한옥마을로 입주한 이웃들과도 담장 넘어 자연스레 친분을 텄다.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조급해지지 않는, 사는 것이 집을 닮아가는 느낌이다.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 달리 외출하지 않으면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 콘크리트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그 답답한 느낌. 예, 그래서 단독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참에 이제 저희가 한옥 이 부지가 나서 한옥으로 이제 옮기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아파트 생활 그 콘크리트 벽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함보다 나와서 이렇게 이 주변 환경과 같이 호흡하는 느낌, 그리고 한옥이 이 나무로 된, 목재로 된 이 집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한옥은 단순한 건축 양식이 아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삶이 녹아든 하나의 문화와도 같은 것. 그래서 한옥을 위한 기술 개발 역시 기술을 뛰어넘는 일이어야 한다. 그 기술 안에 사람과 자연과 문화를 녹여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옥의 건축 개념은 마당을 통해서 흐름의 건축 개념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는 집이고, 그리고 한옥은 그 집주인이 먼저 배려받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작으면 집도 작아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집이 또 소통하는 집이고, 그리고 이웃과 또 소통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한옥을 일단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 한옥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을 계속 담아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아닌 문화. 한옥이 가진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의 한 종갓댁. 1827년 순조 27년에 지어진 이 고택을 지키는 이는 종부 안양순 씨다. 서울에서 살다가 이 고택을 관리하기 위해 영월로 내려온 지 5년 가까이 됐다. 매일 쓸고 가꾸어도 크게 빛이 나지 않지만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티가 나는 게 한옥이다. 하지만 안양순 씨는 몇 년 이 고택에 살면서 한옥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얼마 전부터는 어린 딸과 함께 종부가 들려주는 한옥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한옥의 역사, 한옥의 구조, 그리고 한옥의 멋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여기 반듯하잖아요. 휘었죠. 저쪽 반듯하죠. 그럼 이거는 반듯이 자란 나무예요. 그럼 그걸 깎은 거죠. 그죠? 깎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굵어야 저 모양으로 깎을 수 있을까요? 볼을 하나 걸면요. 그 볼을 받쳐주는 볼을 또 하나 걸어요. 그걸 종보라고 그래요. 종보. 저희 집은 종보가 없어요. 그냥 이 대드보 하나가 집 전체를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것 중에 또 하나예요. 한옥은 지어진 시기, 장소, 그리고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저마다 그 모습과 특징을 달리한다. 디귿자 배치 모양과 더불어 이 집의 특징 중 하나는 외벽이다. 이 외벽이 품고 있는 색깔은 우리나라 오방색이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한번 살아보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한옥이다. 평소에 이렇게 좀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네,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한옥이 아름답잖아요. 기와도 그렇고 그런 나무로 특히 이렇게 목재로 많이 써서 어떤 푸근함과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살고 싶죠. 살아봤으니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조금 살았기 때문에 이 한옥에 대한 정치는 있고, 저도 종갓집에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집에 가면 항상 그 아까 베푸르셨다고 그랬죠. 그 집에 가면 이렇게 늘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남들한테 인심을 잃지 않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좋지요. 지금도 만나지. 한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져가는 만큼 신한옥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옥은요, 이제 현대 양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옥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서 그 집을 잘 지는 분을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옥을 여기 있으면서 이제 몇 번 수리를 했는데, 정말 옛날 사람들은요, 그 한옥을 정말 내가 살 집이고 그랬지만 정말 그거를 잘 지었는데, 한옥은 사실 건축 비용을 들자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 지어지면요, 그것처럼 미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한옥을 이해하시는 분이, 좀 한옥을 잘 아시는 분이 이 건물을 지어서 정말 그게 다음에도, 그게 지금 지어졌지만 그게 100년, 200년 돼도 그것도 역시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집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한옥은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한옥단지. 이곳은 뜻밖에도 호텔이다. 원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짓고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적지 않게 찾아오고 있다. 유명 대목장이 직접 짓고 기와 한 장, 창호 하나까지 신경 써서 만든 6성급 한옥 호텔. 일본의 전통 여관 료칸, 스페인의 고성 호텔 파라도로처럼 전통 건축물이 숙소로 환영받는 것은 숙박 역시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고 체험하는 일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궁이라는 개념은 많이 가봤지만은 실제 투숙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라서 상당히 색다른 경험을 하고요. 또한 한국 전통 문화나 한국 건축 문화가 이렇게 정말 고급스러운지 그것을 많이 체감하고 가게 됩니다. 한옥은 이제껏 우리가 보존해야만 하는 전통, 소중한 문화재로만 여겨왔다. 이제 그 전통의 기술을 더해 한옥을 다시 우리 생활로 불러들여야 한다. 한옥마을이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 되도록 하는 일,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신한옥 기술이다. 누구라든지 슈퍼에 가서 이 과자를 사는 것처럼 한옥 부자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조립해서 하다 보면 이제 집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아마 그 정도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선시대 때 전통한을 그대로 재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21세기 이제 새로운 한옥 양식을 창출하지 않으면 이제 미래 한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생활의 이런 공간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다층화라든지 대형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고, 또 한옥이라는 것이 산림집 규모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의 한 마을에서는 오늘 때 아닌 마을 잔치가 열렸다. 한 한옥 건물의 준공식.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봐왔던 건물이다. 공사에 직접 참여한 건축팀. 여기에 들어간 기술을 개발한 연구팀과 함께 마을 사람들 역시 준공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어진 한옥 공공건축물이다. 아름다운 기와가 인상적인 이 건물은 어린이집. 한옥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작은 마을인데도 구경꾼들이 적잖이 몰려들었다. 그중에는 실제 이 어린이집 학부모가 될 사람들은 물론 옆마을에서 일부러 찾아온 어린이집 관계자도 있었다. 와서 보니까 일단은 한옥이라는 장점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도 또 그런 넓은 공간이나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참 안정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옥이고도 이 모든 것이 그 옛날하고 틀리고 시설도 좋고 한옥 그 자체도 좋고 시설이 너무 저 여기 살아도 처음 바빠서 처음 와봤는데 오늘 너무나 좋네요. 신한옥 기술 개발은 단순히 한옥을 보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집이 바뀜으로써 삶의 문화를 바꾸고 건축을 바꿈으로써 한국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로서 어린이집을 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시작이고요. 신한옥형의 개념은 전통 건축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간과 그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현대적으로 개발하는 걸 신한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한옥이 갖고 있는 저 문제점을 해결해서 우리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글로컬리티라고 하듯이 로컬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가는데, 앞으로 한옥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전 세계에 나갈 수 있을 때 신한옥형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갖고 가는 겁니다. 한옥이 돌아오고 있다. 사라졌던 마당이 만들어지고 마을과 이웃이 다시 생겨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옥을 위한 기술 개발. 이제 우리는 그 오랜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